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주지. 했죠? 그러면 법인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의무예요.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의무자니까 의무를 하지 않으면 세법은 가산세를 때려버려요.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말문제입니다. 그 개인 사업자분들인데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우리가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분들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7월 달부터 8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 보시는 6월 달에는 그냥 6월까지는 1억이고요.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8월 달에 다시 보시면 시험을 왜요? 그때부터는 아니 얘기는 해야지. 그때부터는 8천만 원이다라는 거 알죠?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게 예죠. 발급 시기. 자,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는 원칙이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뭐 법인세에서 배웠던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해주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봐줍니다. 또는 세금 계산서를 늦게 발급해도 인정해주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요거 적법한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정을 해서 가산세를 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 10일을 넘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의무를 안 한 거니까 가산세를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이따 띄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의 전송. 우리 전송은 뭐냐면 이제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 주는 거예요. 국세청 서버에 전송해 주는 건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잖아요. 발급하면 다음 날까지는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송은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 날. 알죠?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사람한테 발급하다 보면 다음 달 10일. 그리고 제때 전송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는 없어요. 왜냐면 서버에 보존이 되거든요. 국세청 서버에 보존되니까 굳이 세금 계산서 요약한 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발표. 자, 보실게요. 뭐냐면, 여기요. 자, 내가 이제 물건을 언제 팔았냐면, 5월 7일, 이때 물건을 팔았대요. 원칙이 인도일이 공급식이잖아요. 공급식인데, 우리 아까 후발급에 따르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우리가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인정하는 거니까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세법이 이거 적법한 세금 계산서 발급과 수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6월 11일부터 6월 10일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이건 늦게 받으면 지연 발급 지연 수치고요. 아예 주고받지 않으면 미발급 미수치인데 그런데 세법은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너무 늦게 주고받으면 이건 안 주고받은 걸로 해석하겠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학원에 수업 50%를 안 듣고 가시면 결석으로 처리가 되듯이 그런 제도가 여기 세금 계산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 계산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를 지연 발급, 지연 수치로 가정하냐면 이때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여기서 핵심이 얘입니다. 확정 신고 기한. 얘가 핵심이에요. 확정 신고 기한.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를 기준 7월 25일, 1월 25일 되겠죠? 1기 확정 신고 기한이면 7월 25일이 되는 거고요. 2기 확정 신고 기한이면 다음 연도 1월 25일이 되는 거고, 요때를 기준으로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으로 구분해요. 네, 수치는 좀 뭔가 달라졌어요. 이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예, 지연 수치하고 미수치를 가르는 기준이 좀 예, 하나가 좀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여기 지연 발급, 미발급이라 한 거예요.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급 시기가 5월 7일이죠. 그럼 5월 7일이면 1기 과세 기간이니까 확정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고받으면 이때는 지연 발급 또는 지연 수치가 되고요. 그리고 7월 25일을 지나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미발급, 미수치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지연 발급, 미발급 똑같아. 이게 무조건입니다. 근데 지연 수치, 미수치는 좀 이따 밑줄 칠 거지만 예외가 있어. 예외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승질나게. 통일 좀 시켜주지. 자, 아무튼. 자, 그럼 일단은 지금은 날짜를 잠깐, 발급 쪽은 무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가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좀 하나씩 볼게요. 자,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공급자는 세법상 의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밖에 제재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매입자는 제재가 하나를 더 때릴 수가 있습니다. 매입자는. 가산세도 때릴 수 있지만 매입세 불공제 해도 돼요. 맞죠? 공급받는 자는요. 공급자는 가산세밖에 없지만 자, 그래서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발급하잖아요. 지연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때리고요. 조심하실 건 세액이 아닙니다. 금액이에요, 금액. 왜? 여러분들 가끔씩 이거 시험에서 금액하고 세액을 같이 줘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를 때릴 수 있는 건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할 세금이 나와야 세금 기준으로 가산세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신고하고 납부만 하잖아요. 그래서 신고하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만 세액 기준이고요. 나머지는 그 날짜에 세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세액이 안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 납부 쪽만 세액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금액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안 나오거든, 단기 중에는. 그래서 공급가액의 1%가 지연 발급이고요. 물론 1%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렇죠? 신고서에 있어요. 제가 외워달라라는 것만 유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가산세는요. 자, 그 다음에 미발급. 자,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제재 더 커야죠. 2배 때려서 2%인데 이제 여기가 별표예요. 뭐냐면 아까 법인은 반드시 뭐를 발급해야 돼요?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근데 종이를 발급했대, 여기. 여기.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예요. 그럼 이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했으니까 이거는 미발급으로 봅니다. 일단. 미발급이면 몇 프로 때려야 돼요? 2%, 2%. 2%인데 1%로 바뀌었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렇죠. 뭐라도 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시기보다는 뭐라도 한 시기를 좀 50%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로 바뀌었어요. 즉,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산세, 법인이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때는 미발급 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금액을. 근데 그러면 컴퓨터가 2%를 곱해서 세팅해 버릴 거예요. 다시 1%를 적용한 걸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응? 아셨죠?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진짜. 시험에 정말 많이 내는 가산세입니다. 세무 2급에서도 이 가산세는 되게 잘 나왔을 거예요. 알죠?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아셨죠? 유는, 이건 외우셔야 돼. 반드시 1%. 자, 이제는 공급받는 자입니다. 자, 공급받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매입세 공제가 되면 불공제 쪽 입력하지 않거든요. 그게 중요해서 그럴 거예요.
자, 일단 공급받는 자는 지연 수치가 되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왜 안 띄워? 해줍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불공제라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절대. 지연 수치면 알죠? 대신에 매입세 공제만 해주면 꿀빨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 어차피 지연 수치라는 가산세가 있어요. 0.5%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지연 수치 하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만 가산세를 때린다라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치 있죠? 미수치는 나쁜 놈이니까 더 세게 때려야 돼요. 그래서 미수치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그렇죠? 매입세 불공제면 10% 가산세랑 비슷해요. 매입한 금액의 10%안 빼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가산세 때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중살이니까.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알죠? 이건 당연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연수치 쪽으로 좀 헷갈려 하셔서 그래요. 자, 그리고 좀 조심하실 게, 우리 그 복습 좀 해보면, 우리 그 세금 계산서 있죠, 여기. 여기 매입세 불공제 있잖아요. 좀 적으면 왜 저자분이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못 넣었는데,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죠.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잖아요.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교재 없더라고. 그럼 질문이요. 우리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매입자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매입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매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성명 또는 명칭은 매출자예요. 세금 계산 매출자가 줘요. 매입자 받기만 하는 거고. 알죠? 외우고 계셔야 돼. 필요적 기재사항 워낙 강조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작성연월일. 그죠? 필요적. 공급연월일이 임의적.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 누락이면 그건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아셨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늦게 하잖아요. 늦게 하면 가산세는 있는데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여기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이 법문구가 내가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사업 개시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해줍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5월 7일에 한 거야. 5월 7일날? 5월 7일날. 원래 20일에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 그죠? 근데 내가 7월 20일날 하는 거야. 7월 20일날. 그죠? 그러면 7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로 역산한다라고 해요. 역산해서 매입세 공제해줍니다. 물론 그 공급가에 합쳐서 가산세 1% 때리니까 제재는 커요. 그래서 우리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알죠? 요 문구 잘 외워주시고. 됐죠? 넘어가요. 넘어가. 네. 요거는 뭐 여기는 뭐 입력하는 곳인데 참고하시고 요거 어떻게 입력하는지. 자,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요거는 여러분들 이것만 할게요. 자,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대손세액 공제는요. 요거 때문에 뭐냐면
그 세무 1급에서는 대손색 공제 뭐를 정말 좋아하냐면 이 대손색 공제는 우리 확정 신고 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예정 신고를 내요. 그럼 대손색 공제는 예정 신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라고 하면서 대손색 공제가 될 것처럼 장난치면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수도 마찬가지고.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대손색 공제가 되려면 매출세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대손색 공제니까. 즉, 매출세액이 없으면 대손색 공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죠? 근데 뭐냐? 여기에요. 뭐냐면, 대여금 있잖아요. 대여금. 대여금은 우리가 재화가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부가가치세에선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이런 표정이 재화 아니야? 배웠잖아. 회계 1급 때.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게 재화의 공급이면, 맞죠? 돈을 공급하는 게 재화의 공급이면, 맞죠? 그럼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자라고 하면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야, 부가세 내놔. 이래야 돼요. 그럼 친구는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재미없어? 알죠? 여러분 편의점 알바한테 이래요? 돈 딱 주면서 당신에게 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세 주세요. 아니에요. 결제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대여금은 재화의 공급과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는 건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맞죠?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건 대손세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맞죠? 하지만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받아냅니다. 실제로 받아냅니다. 현실은 없는. 맞죠?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럼 선생님, 그럼 보면 법인세나 소득세도 그럼 대손이 인정 안 되는 거군요. 돼요? 그럼 섞일 거야, 지금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순자산 증가하면 과세해요. 돈 빌려주면 대여금 자산 증가하잖아요. 자본 증가하지. 그건 대손금 돼요. 맞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씨를 뿌리고 다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걸 과세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주의해야 해, 반드시.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또라이가 아니에요. 절대. 모든 그 과정 다 겪게 돼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한 챕터가 나오면 연결되는 건 소득세법, 법인세법, 예, 부가가치세법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의 챕터, 뭐 간주임대료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또 법인세, 부가가치, 소득세가. 알죠? 요거 주의. 요 두 개 반드시. 예. 자, 그리고 혹시 노파심인데 예전에 혹시 어디 갔냐? 이거 좀 설명드렸죠? 우리 그 대손색 공제는 6개월 경과. 그래서 6개월 경과하면 6개월 초과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대손색 공제 입력하실 때 부도는 6개월 초과하는 날짜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그리고 요게 여러분이 보실게요. 혹시 그 세무 2급을 과거에 배우셨던 분들은 요 당초 공급일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응? 그래서 요 당초 공급일은 우리가 채권 발생일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나중에 훑어보시고. 자, 그 다음 여기는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별표 칠게요.